흡스. 김홍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 그냥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네네. 하면 좀 낯선 단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릴 때, 네네. 그 감기 걸릴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흔히 감염이 되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생기는 증상 음.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긴 한데, 네네. 그 중에 이제 변종이죠. 변종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때까지 늘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감기가 증상이 생겨왔던 거와는 다르게 네네. 새로운 변종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 몸에 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좀 강하게 이제 오는 게 이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과거에 사스 있었죠. 네네. 사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고요. 메르스도 네네.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명칭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명칭에 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인 이게 거군요. 이번에 우한 지역에서 생겼다고 네네. 해서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긴 했지만 네네. 우리가 15년에 WHO에서 이제 이런 새롭게 사람한테 감염되는 질환들에 한해서 네네. 이게 어떤 특정 지역, 특정 사람, 동물 이렇게 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그렇죠. 강해지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 말기로 그렇게 네.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불리는 그런 이제 우한 지역에 생기는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다 노블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공식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한 그 당서기가 그때 인터뷰를 했죠. 네. 본인이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신속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도 물론 상당히 심각한 상태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긴급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전염성이 워낙 강한 질환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런 질병들이 보통 우리가 평소에 이제 전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전염성이 높아서 감염이 됐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도 낮은 편은 아닌 거죠. 네. 근데 뭐 과거에 비하면 사스라든지 메르스에 비하면 사실 매우 낮긴 합니다. 근데 사스는 한 10%. 네네. 그다음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거의 34%에서 40%까지가 높았고요. 근데 이거는 2%인데 네. 문제는 뭐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일단 통계라고 하는 거는 보고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논문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면 사망률은 보통 한 2%에서 3% 정도인 것 같다.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게 그 네네. 정도인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사람한테 증상이 생긴다고 하는 건데 보통 일단 모든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증상일 때 이제 이렇게 드물게 이제 이런 감염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라서 우리가 조금 뭐 당장 해결해야 될 거는 치료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거기에 대한 수칙을 좀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조금 우리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도 해야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또 피해가 가지 않게끔 노력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정된 치료약이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부터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 원래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감기에 바이러스제를 쓰는 건 아니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증상에 대한 콧물이 나면 콧물약을 주고요. 기침을 하면 기침을 덜 나게끔 만들어주고 네네. 일단 그 중에 몇몇 너무 이제 강하게 반복적으로 오는 우리가 인플루엔자나 뭐 등등 몇 가지 바이러스들은 개발자가 나왔지만 네. 실제로 나오지는 않았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막 백신이 나왔니, 이제 막 개발됐니, 추출했니 이런 얘기 나오지만 네네. 이게 사람한테 실용화되기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사실 해결 방법이 없어서 오늘 예방 수칙 몇 가지 조금 이야기 드리고 네네.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스크 쓰는 거죠. 네, 마스크를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고 해서 그냥 코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게 왜 수치 있잖아요. 네. 그 넘버라 그럴까요?
그 KF80, 94 이런 94. 그런데 그게 이제 숫자가 높으면 오히려 그 호흡하는 게 더 힘듭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입자 크기를 상당히 작은 입자 크기까지 네네. 이제 차단을 하는 율까지 나오는 거게 되고요. 또 KF80 같은 경우는 60 마이크로미터, 그다음에 우리가 KF94 같은 경우는 40 마이크로미터까지 네네. 상당히 작기 때문에 사실 호흡을 하는 데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그냥 쓴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코 부분에 보통 보면 요즘 마스크들이 보면 코 그 끝에 약간 쇠로 돼 있거나 이렇게 막을 코 수 모양으로 있는- 막아주는 그렇죠. 거.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이 시중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저렇게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거는 사실 그냥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마스크 착용법을 정확하게 그렇죠. 숙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코 부분을 반드시 밀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손 씻는 거죠. 손 씻는 거. 이게 그냥 또 손도 대충 이렇게 씻으시면 안 되고요. 네네. 씻으실 때 보통 흐르는 물에 네네. 20초 이상, 30초 정도는 손톱에 이렇게 비누칠해서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네. 손마디 요 사이사이가 되게 다 씻어줘야 되고요. 되고 손끝 부분들 이렇게 네. 씻어주는 것도 네네.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도 기본적으로 하면 바이러스가 일단 묻었을 때 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씻어낼 수 있으니까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주변의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주변의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해줘라.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논문에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네네. 공기 중에 습도가 되게 낮은 경우 전파가 더 쉽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한랭 건조한 날씨를 네네.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건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인플루엔자나 모든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겨울에 많지 여름에 많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이게 습해지는 환경보단 건조한 환경이 훨씬 전파 속도가 많기 때문에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물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물을 많이 마셔라.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경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데가 점막이에요. 점막. 우리 예. 코의 점막이라든지 이런 점막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코 점막 부분들이 마르면 네네. 기본적으로 또 침투가 또 잘 되기 때문에 항상 젖을 수 있게끔 돼 있는 환경이 만들어 주려면 주변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만들고 네. 물을 많이 마셔주는 물을 것, 많이 마시고요. 그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사람들 논문에 따라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네네. 보통 비타민 C를 좀 먹어주면은 이런 감기나 이런 바이러스들을 조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반면 네네. 그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논문들도 꽤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또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도 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먹어서 나쁠 건 없다.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을 조금 끌어올리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에서 비타민 C를 복용해 주시는 게 되게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연도 좋습니다. 아연도요. 아연이 이제 점막, 네네. 아까 점막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점막에 있는 부분의 건강을 되게 올려주고요. 네네.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비타민 C나 아연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TV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제대로 착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손 잘 씻는 거 꼼꼼하게 씻는 네.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요. 네. 비타민 C와 아연을 우리가 섭취하면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문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좋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복용하면 좋다. 네. 뭐 이 정도네요. 그렇죠. 이게 뭐 치료를 한다 이걸로 네. 뭐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보호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수칙만 좀 잘 지켜주시면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조금 네.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되게 집중했나 봐요. 네, 그대로 잘 열거했죠. 네, 맞습니다. 놀라셨죠. 네, 깜짝 놀랐어요. 되게 집중하고 들었나 봐요. 네, 자,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홍석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